안녕하세요. 저는 세레나 하퍼라고 합니다. 한국밖에 모르는 고집 센 사춘기 딸과의 문제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버려서 10년은 더 늙어버린 엄마랍니다.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저 또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1초 만의 클릭만으로도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사건 사고가 많아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딸 리비아 때문인데요.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까지 머리가 지끈거린답니다. 한국 이야기라면 듣기도 전에 진저리가 났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저희는 리비아의 문제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저희처럼 안정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리비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려 했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거지요. 리비아는 어릴 때부터 항상 똑똑했고 저희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학교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저희 기대를 충족시켰죠. 우리는 리비아가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저희처럼 변호사 일을 하거나 의사 같은 전문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외에 다른 길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리비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렸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리비아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외국어 하나쯤은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 괜찮아 보였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은 이후 리비아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불닭볶음면을 사야 한다며 한인마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급기야는 케이팝에 빠져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죠. 각종 영상을 따라하며 밤낮 없이 연습했어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환하게 웃는 리비아의 모습이 예뻐서 처음에는 같이 웃으며 즐겼고 그냥 곧 지나가겠지 생각했지만 그 관심이 심상치 않게 점점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댄스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언제부터 리비아가 이 정도로 한국 문화에 몰입했는지 그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리비아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저는 몇 번이나 타일렀습니다. 리비아, 이러다 보면 내 성적에 지장이 생길 거야. 네가 꿈꾸는 하버드 입학도 멀어질 수 있어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죠. 사실 부모로서 당연히 딸이 학업에 집중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엘리트 코스를 걸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리비아는 한국 사랑을 멈추지 않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리비아의 성적은 여전히 상위권이었어요.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성적 역시 여전히 탑에 들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리비아는 어떤 주제에 깊이 빠지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한국 사랑을 완전히 꺾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리비아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똑똑한 아이인 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무언가를 결정하면 쉽게 바꾸는 법이 없었죠. 저희는 그녀의 그런 면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았죠. 어느 날 리비아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일생 최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해요. 저희는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리비아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국에 대한 리비아의 관심이 깊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행까지 가고 싶다는 말에 당황했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꼭 가고 싶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리비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친구들과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였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작하셨겠지만 확고한 리비아는 저희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인지를 계속 설득했죠. 저희 부부는 리비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가 계속 반대하다가는 결국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친구 수미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였기에 신뢰할 수 있었죠. 저는 수미에게 전화를 걸어 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비아가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수미가 리비아가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본 것이죠. 수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리비아가 서울에 도착하면 그녀와 친구들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여행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안도감이 되었습니다. 리비아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리비아의 얼굴에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리비아가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준비한 것이기에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죠. 이제는 그저 안전하게 다녀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비아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착잡한 마음이 들어 친구들에게 걱정을 털어놓고 싶었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의 걱정스런 얼굴을 본 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리비아가 그 똑똑한 머리로 하버드에 들어가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만 빠져 있어. 공부할 시간에 K-팝 춤을 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는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함께 걱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 친구는 오히려 리비아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레나,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야. 리비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 일이니?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지 그런 열정과 관심 자체가 없는데 리비아는 스스로 탐구하고 있잖아. 친구의 말에 저는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리비아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그 친구는 방송국 기자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레나, 너 정말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한국은 기술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아주 신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그녀의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을 감동시켰어. 작품 속에 담긴 인간의 고통,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해. 그녀가 쓴 소설이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결국 그 위대한 업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야. 사실 그녀는 예전부터 한국 작가를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한국의 문학과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 친구는 대화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나 소설이 요즘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어. 한국 영화는 이미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휩쓸었잖아. 특히 기생충 같은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가 놀랐어. 나도 그때 한국의 문화적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었지. 그 친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한국 소설들 역시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김영하, 공지영 같은 작가들의 작품도 해외에서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 예전에 비하면 한국 문학이 이제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 소비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학, 영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메시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죠. 리비아가 빠져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것 이상으로 깊고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 전 언어학 박사를 취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하며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너도 알고 있지? 언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한글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의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저는 순간 놀라서 친구의 말을 경청했어요. 한글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생소했기 때문이죠.
친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그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던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특히 한글의 독특한 구조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지. 한글은 음절 단위로 글자를 구성해서 소리와 시각적 패턴을 함께 연결해준대. 그 덕분에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가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하더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죠. 맞아,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거지. 이 연구는 한국의 언어학과 신경과학이 결합된 성과인데 지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언어를 테스트해봤지만 한글이 특히 더 독특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자폐 아동들이 언어적 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그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치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니.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많이 무지했었는지 깨달았죠. 그러자 또 다른 제 친구가 재미있는 사건이 생각났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교수인데 한국에 초청받아 강의를 갔던 경험을 들려주었죠. 사실 얼마 전에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초빙받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 그 고등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거든. 고작 15살에 불과한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대단했어. 저는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그렇게 놀란 거야? 친구는 유쾌하다는 듯 웃으며 기억을 떠올렸죠. 믿기 힘들겠지만 한 학생이 대중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더라고. 15살짜리 한국 학생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논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로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순간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백악관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지. 저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진짜로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았어. 그냥 시험 문제나 과제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외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 정말 인상적이었지. 이 정도면 리비아가 한국에 빠진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거 아닐까?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위상과 그 속에서 리비아가 찾으려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리비아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리비아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탄이 가득했죠. 한국은 정말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더라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그리고 그들의 열정까지 모든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거리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놀랐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공공장소는 항상 깔끔했어요.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지키고 자신들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곳의 빠른 인터넷 속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속도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랐거든요. 리비아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였어요. 밤 늦게도 거리를 걸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경찰들이나 CCTV가 곳곳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밤에 편의점에 혼자 가도 전혀 걱정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리비아는 한국의 이런 측면들이 단순한 관광 이상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결심하듯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대학을 방문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곳에서의 교육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미국에서 배울 수 없는 훨씬 더 주체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비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리비아의 말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리비아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것이 단순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제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직접 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비아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결심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죠. 물론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리비아가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아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버드 캠퍼스를 가보자고 권유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캠퍼스 분위기를 직접 보면 리비아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버드 기념품 가게에서 고민형도 사주고 싶었고 그렇게라도 딸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버드의 명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도서관에도 가보았어요. 웅장한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리비아가 이곳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했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깊이 있는 학문을 담고 있을 듯한 수많은 책들까지. 이 모든 것이 리비아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리비아는 도서관의 이 웅장함에 감동하기는커녕 곧바로 한국의 역사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리비아는 본인이 알아보려고 했던 한국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이 많다며 자세한 자료를 찾아볼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딸의 한국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였나 싶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후 기념품 가게에 들렀을 때 저는 하버드 고민형을 집어들며 리비아에게 사주겠다고 했어요. 리비아, 이 고민형 귀엽지 않니? 하버드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리비아는 고민형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대신 그녀의 시선은 고민형 코너를 지나 구석에 놓여있던 한국 마스크팩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렇게 좋은 게 여기 있다니. 이건 꼭 사야 돼요. 한국 마스크팩 꼭 갖고 싶었거든요. 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기념품 가게에서조차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리비아는 한국 마스크팩을 손에 꼭 쥐며 저를 설득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한국에 갔을 때 다들 이걸 쓰더라고요. 그때 봤던 한국 사람들 정말 피부도 좋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오늘 밤 팩하고 우리 예뻐져요. 리비아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스크팩을 들고 이야기하는 리비아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하버드 기념품 가게에서 한국 마스크팩을 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예상 밖의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리비아의 한국에 대한 열정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죠. 리비아의 관심과 열정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정으로 그녀의 세계관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리비아를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고 말이죠. 리비아처럼 순수한 열정에 빠져본 적이 언제였을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정을 쏟았던 순간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단지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비아의 삶과 가치관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리비아를 지켜보는 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과정이 리비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리비아는 더 나아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겠다는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녀의 의지가 강해진 것을 보니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리비아가 한국에 초청하면 저도 한국에 가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곳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비아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기본적인 대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한글 공부에 조금씩 시간을 쏟고 있죠. 요즘은 리비아와 함께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물론 아직 서투르지만 저희가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며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리비아의 꿈을 응원해야겠지요? 제 욕심대로만 키울 수 없는 것이 자식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저희가 원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결국 아이는 스스로의 꿈을 찾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